오늘 과연 해주고 싶으신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적으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네. 이제 치과 의사라고 하면 이제 저가 치과 의사이기 전에 이제 아빠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저희 아이들은 구강 건강 관리가 굉장히 잘 될 거라고들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제 여쭙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빠이기도 하다 보니까 한 가족의 아빠이기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건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치과에서도 저희가 진료를 많이 하지만 가장 어려운 진료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린아이들 진료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어려운 것만큼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도 힘들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제 그래서 어찌됐든 아이들이 치과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건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메인은 저희 아이들, 우리 아이들 구강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더불어서 이제 산모님들 많이 있으시니까 뭐 간단하게 이제 뭐 구강 건강 관리들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처음에 닥터 데디스에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정말 궁금했던 거 있어요. 저만 딸만 지금 5살, 7살인데요. 어차피 빠질 건데 필요한가요? 이빨 빠질 거잖아요. 맞아요. 네. 연구치도 날 건데 네. 보통 이제 6세 만 6개월 이제 8개월 정도 이렇게 되면 이제 앞니부터 유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만 3세 정도가 되면 이제 이렇게 유치열이 아기 치아 치열이죠.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죠. 그리고 많이 오래 남는 유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구치열이 완성되어지는 만 12세, 13세 뭐 이때까지 남아 있게 돼요. 그 생각보다 어떤 치아 같은 경우에는 11년, 12년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관리해야죠. 관리하는 게 맞고 이제 조금 이제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발음을 해야 하고 또 씹어서 영양 섭취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치아 하나 흉치 때문에 없어지면 심미적으로도 예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영구 치아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영구 치아가 이렇게 맹출하게 되는데 아기 치아가 이런저런 관리 소홀로 없어지게 되면 이제 치아가 쓰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영구 치아가 맹출되어질 수, 이건 평생 써야 되는 건데 맹출되어질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구치가 나올 자리를 보존해 준다라는 관점으로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줘야죠. 이빨이 쓰러질 수 있다고. 네, 네. 이제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그건 성인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이렇게 오셔서 치아가 빠지고 너무 오래 이제 되면 여기도 보면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치아들이 상실하게 되면 이제 쓰러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가 이빨이 약한데 내 아이는 어떨까라는 네. 고민하잖아요. 네. 치아 건강 유전인가요? 치아는 치아의 뭐 상태나 배열은 뭐 유전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친구들에 따라서 음식 섭취라든가 그다음에 뭐 생활 환경, 그다음에 이제 구강 내 악습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손가락을 빤다든가 네. 혀를 내민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아이들 그 마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까칠까칠하게 굳은 살 같은 것들 생겨 있으면 빠는구나 생각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구강 내에서는 치아가 이렇게 자 물어보세요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앞쪽이 떠 있어요. 손가락 모양 그대로. 그렇죠. 그 환경에 의해서 구강 내 습관에 의해서 벌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치료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어쨌든 유전이기도 하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 양쪽이 다. 그렇죠. 네. 네, 결론적으로 유전의 영향이 있다는 말씀이신 있다.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빨이 솔직히 처음에 태어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이때부터 뭔가 관리가 들어가야 되나요? 그렇죠. 이가 없는데 그죠? 네. 아까 이제 처음 질문하고 조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충치는 구강 내 질환은 일단 세균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가 없을 때부터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 유치가 나서도 유치 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 성인 치아가 돼서도 계속 쭉 충치나 잇몸 질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뭐 간단한 검사나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용 어떤 뭐
손수건 같은 것들로 혓바닥도 관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올라오시는 내용들을 보고 네. 이거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엄마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쪽쪽이에요, 쪽쪽이. 네. 네, 쪽쪽이를 물면 아이들이 이빨이 틀어진다는 말을 저도 듣고 저희 둘째 때 같은 경우는 쪽쪽이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 빼버렸거든요. 두 가지인데요. 약간 이제 정서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적인 차원 말씀드렸잖아요. 구강약관. 이제 손가락을 빨면 거기 모양대로 치아가 변할 수 있듯이 이제 너무 오래 의존성이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근데 딜레마죠. 이제 조금이라도 주게 되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저도 아빠 입장에서 주게 되면 거기 이제 의존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컨트롤이 될 수 있다면 적절한 시기, 적절한 정도만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적어도 이 정도 시간 지나면 쪽쪽이 떼야 된다라는 기간이 있을까요? 뭐 한 2살 정도, 만 2살 네. 정도 되면 네. 떼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쪽쪽이로 인해서 치아 배열이 망가질 수 있다라고 그럴 수 말씀을 있어요. 해주시는 그럴 수 거죠.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의존성이 돼버리면 습관화돼버리고 하면 특히 치아가 난 다음에도 계속 하게 되면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구강건강검진, 어린이 치과. 자, 어린이 치과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반 치과로 가는 거와 아이들이 어린이 치과를 굳이 찾아가는 거와 이 차이가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어린이 치과로 가는 게 좋긴 좋겠죠. 이제 다만 이제 저희가 구강 검진을 받는다든가 뭐 상태를 본다든가 간단한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제 어디든 어느 치과를 가셔서든 이제 상관없을 것 같고요. 다만 너무 깊은 치료라든가 뭐 수면 마취 들어보시죠. 웃음가스 이제 그런 네. 것들을 해야 하고 한꺼번에 많은 진료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소아치과 선생님 찾아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어린이 치과가 따로 있다는 개념도 잘 없었는데 있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예민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어릴 때부터 그 불소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네. 불소가 과연 뭔지부터 조금 설명해 주시고 네네. 어떤 거 쓰는 게 좋은지 시기별로 차이가 있을까요? 치약 말씀이십니다. 네네. 불소는 이제 치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소입니다. 유일하게 흉치 예방을 할 수 있는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부모님들께서 불소하면 이게 독극물인가? 아니면 뭐 불소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 네네. 고민 걱정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저도 치과 의사지만 이제 불소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치과의 친구이긴 하지만 또 아버지 입장에서 이걸 삼키면 어쩌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입소유주 양치질하는 방법을 이제 기계적으로 익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치약은 이제 그거를 잘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도구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치약을 삼키는 거. 뱉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뱉어낼 수 있으면 이제 저불소, 고불소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뱉어내지 못하면 아무래도 걱정 많이 되시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부모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서 무불소 치약 같은 거 쓰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불소 삼키는 거 괜찮나요? 자 그러면 그 예민한 질문인데요. 네. 이게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그 불소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모님들 걱정이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치과의사협회나 아니면 이제 미국 소아치과 협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불소를 삼켰을 때 이제 어떤 불안이나 이제 해로운 점보다는 불소 양치를 했을 때, 입소지를 했을 때 어떤 효과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겠지기 때문에 조금 어린 나이에도 불소 치약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제 어쨌든 삼키는 건 불소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뭐 계면활성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삼키는 건 이제 치약을 삼키는 건 이제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성분의 치약을 이제 고르게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어린 나이일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이 치약으로서 효과는 더 좋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죠. 아까 이제 삼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막 불소증이 이제 나타날 정도가 되려면은 우리 성인 치약 있죠. 뭐 1000ppm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거 10통 정도 짜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하죠. 10통 정도 짜 드시면 그 정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길 수도 있어요. 네. 대충 감은 잡혔습니다.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른 질문 가보겠습니다. 유치 네. 뽑는 거 네.
슈퍼 가서 뽑아야 되나요? 아니면 집에서 음. 저는 거의 다 제가 뽑았거든요. 잘하셨어요. 네. 유치는 최대한 흔들릴 때까지 두셔도 됩니다. 가장 자연스럽게 이제 집에서 이제 잘 뽑아주셨죠, 그죠? 이제 뽑을 수 있을 때까지 아이가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서 집에서 이제 뽑으셔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한두 가지 정도 꼭 치과 가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첫 번째로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치아하고 영구 치아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아기 치아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뿌리가 좀 많아요. 그리고 뿌리가 좀 깊죠. 그래서 아기 치아, 어른 치아가 올라오더라도 아기 치아 뿌리가 흡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잘 안 흔들리죠. 이런 경우에 이제 무리하게 이제 집에서 빼다가 이제 뿌리가 남는다든가 이러면 더 큰 낭패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라든가 이제 두 번째는 보통 아기 치아에 비해서 어른 치아는 치배가 위치가 치배, 치아 씨앗 이런 게 이제 네네. 치아 씨앗이죠. 네네. 치아 씨앗인데 이 치아 씨앗이 조금 위치가 항상 일정하진 않아요. 바로 밑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기 좀 가까이 네. 한번 보시면.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여기 이제 보시면 요렇게 요게 맞을까요? 요렇게 치아가 어른 치아가 나오고 있죠. 이제 아기 치아 안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 어른 치아가 보일 때까지 아기 치아가 흔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흔들리지 위치가 않아요. 그렇죠. 뿌리가 높지 않는 거죠. 위치가 네네. 달라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치과 음. 가서 마취를 하고 빼야 되죠. 결국은 잘 빠지는 거는 알아서 빼면 되는 거고. 그럼요. 네. 이게 잘 안 빠지거나 흔들리는 게 늦게 오면은 가서 빼는 게 좋다. 네, 그렇죠. 집에서 빼시더라도 이제 무리하게 뺄 경우에 집에서 빼시더라도 무리하게 뺄 경우에 그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경험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치과 왔을 때는 그대로 전달되거든요. 네, 그때부터 악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항상 치과는 무섭다는 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글은 칫솔 제시 함께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가글은 뭐 이제 목적이 있겠죠. 네. 이제 가글은 보통 이제 항균 작용, 그다음에 뭐 치약과 마찬가지로 뭐 충치 예방, 치주염 예방, 그리고 구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항균 작용이 이제 또 조금 좀 특화된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치약 속의 이제 질문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계면활성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천연 계면활성제도 많이 나오지만 합성 계면활성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하고 가글에 있는 염산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결합하게 되면 까만 착색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술질 하시고 치약으로 이술질 하시고 한 20-30분 정도 지났다가 이제 그때 가글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가글에 이제 알코올이 너무 많이 들어있게 되면 이제 구강 내에서 뭔가 이제 타액 분비가 좀 적은 분들이라든가 입냄새가 조금 많이 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알코올 성분이 조금 적은 가글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